12월 4일 현대오토에버 주가가 장중 28만 8천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일종가 22만 2,500원에서 무려 6만 5,500원이 급등한 겁니다. 거래량은 평소의 4배가 넘는 86만 주에 거래대금만 2,294억이 터진 겁니다. 자율주행의 대표주자, 자율주행의 대장주. 현대오토에버가 지금에서야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약속했던 GPU 26만 장 중 첫 물량 1만 3천 장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GPU를 활용할 핵심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인 거예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왜 이 주식이 더 올라가야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2025년 3분기 실적은 매출 부분 1조 540억, 영업이익은 710억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17%, 35%씩 증가했습니다. 역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7%, SI 업종 평균이 5%대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게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현대차그룹이 2021년에 1조 57억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볼게요. 이 회사는 사족 보행 로봇 스팟, 물류 로봇 스트레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수만 대를 미국 공장과 물류센터에 투입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최소 3만 대입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로봇 세종의 평균 단가를 4,300만으로 잡으면 1조 2,900억 원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 로봇들을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디지털 트윈 기반 로봇 관제가 핵심입니다. 대신증권은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2,900억의 로봇 관련 매출이 가능하다.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만약 현대차그룹 생산 인력의 1%만 로봇으로 대체해도 연간 4,5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현대오토에버의 2024년 전체 매출이 3조 7천억입니다. 로봇 사업만으로 1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일명 치맥 회동을 가진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2030년까지 블랙웰 GPU 5만 장을 도입해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라는 건데요. 블랙웰 GPU 한 장 가격이 대략 4만 달러, 한화로 5,200만입니다. 5만 장이면 2조 6천억인데요. 바로 이 GPU로 뭘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27년부터 4단계 레벨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 팩토리 AI 최적화입니다. 현대차는 2029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기반 12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합니다. 셋째, 로봇 AI 통합 시스템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3만 대를 AI로 제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IBK 투자증권 이현욱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PU 신사업은 단순 설비 구매 대행을 넘어 GPU AAS, 즉 GPU AS야 서비스 형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이죠. 한화투자증권은 2028년까지 클라우드 사업만 5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사업 부분을 알아보면요. 크게는 세 부문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문, SI 사업, 즉 시스템 통합 사업이죠. 2025년 3분기 매출은 4,210억, 전년 대비 27%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클라우드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북미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대신증권은
SI 사업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ERP 등 그룹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며 구조적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부문, IT 아웃소싱 사업. 이 부분의 3분기 매출은 4,132억,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그룹사의 IT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입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 부문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문,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인데요. 이 부문의 3분기 매출액은 2,235억, 전년 대비 15%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 매출이 75%를 차지합니다. 전장 소프트웨어는 전년 대비 배증하는 성장세입니다. 자율주행, 전동화,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개발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내비게이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도 다시 가속화될 겁니다. 12월 4일을 기준으로 보면 현대오토에버의 외국인 지분율은 총 106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낮다는 건 앞으로 매수 여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2월 들어와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거든요. 코스피 전체로 보면 12월에 들어와서 외국인이 점차 순매수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AI 버블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형주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이죠. 현대오토에버는 AI 인프라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관은 어떨까요? 7월달에 기관은 21,756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매도할 때 다 받아낸 장본인이 기관인 겁니다. 12월 4일 급등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253억과 4,47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조 1,314억을 순매도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가가 절대 죽을 수 없는 이유죠.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굉장히 급등한 상태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성장률을 봐야 합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영업이익 성장률은 연평균 15% 이상입니다. 또한 AI, 로봇, 자율주행이라는 막강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에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겁니다. 2027년부터 로봇 매출이 본격화되고 GPU AAS 사업이 가시화되면 밸류에이션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투자의 리스크 없는 종목은 없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를 보면 관세 문제겠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현대차 실적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관세가 15%로 낮아졌습니다. 현대차는 약 2조 5천억, 기아는 1조 8천억의 관세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리스크로 작용된 주가가 호재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차량 소프트웨어 성장 둔화 문제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의 75%를 차지하는데 성장률이 15%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전동화, 소프트웨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리스크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인건비의 증가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과 보상 확대 추세가 완화되며 인건비 부담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인데요. 12월 4일 급등 이후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도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뚜렷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직접적인 경쟁사는 삼성 SDS와 LG CNS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주식들도 좀 보자면요. 삼성 SDS는 25년 3분기 매출은 3조 7,969억, 영업이익 2,293억입니다. 현대오토에버보다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삼성 SDS의 강점은 클라우드와 물류인데요. 그런데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 CNS는 매출 수준이 현대오토에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LG CNS의 강점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LG그룹사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평가되고 있죠. 저도 이 종목을 현대오토에버와 같이 함께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대오토에버가 가진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를 그룹 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도 LG CNS도 이런 자산이 없습니다. 둘째는 현대차그룹의 AI 투자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5만 장, 2조 6천억 규모의 투자입니다. 삼성그룹도 5만 장을 구매하지만 삼성 SDS가 독점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죠. 전장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현대오토에버만의 영역입니다. 글로벌 OEM과 협력하며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12월 4일 급등하면서 엔벨로프 저항선을 돌파했거든요. 금요일날 음봉이 나왔는데 월요일에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일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종가 매수 전략을 취하면서 5일선에서 1차 매수, 10일선에서 2차 매수 전략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양봉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음봉이 나와준다면 계속해서 담아서 15% 이상 급반등이 나와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셔도 좋은 전략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2027년 로봇과 자율주행 모멘텀을 고려하면 40만 돌파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AI 수혜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